안녕하세요. 미적분학 7주차 6단원 정적분의 응용에 대해 공개 강의를 진행하게 된 2호 22기 정예진입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첫 두 단원에서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정적분을 활용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엔 곡선의 길이, 입체의 표면적을 정적분을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임의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입체의 부피로 바로 들어가기 앞서 앞에서 임의의 평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평면 도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도형을 잘게 쪼갠 뒤에 각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의 극한이 도형의 넓이가 된다고 생각했었죠.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부피에도 적용해 봅시다. 주어진 입체를 아주 잘게 잘라서 높이가 아주 작은 기둥을 만들어 줍시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기둥들의 기둥들의 부피가 나올 수 있겠죠. PPT에서는 원기둥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면이 원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둥들의 부피 합의 극한을 구하면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둥들의 높이가 아주 작기 때문에 결국 기둥 밑면의 넓이를 중요한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밑면들을 바로 크로스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크로스 섹션을 SX, 그 넓이를 A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오브 슬라이싱은 주어진 입체를 쪼개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다양한 슬라이싱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배울 슬라이싱 방법은 슬라이싱 바이 패러렐 플레인스입니다.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입체를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림에서는 Y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입체를 쪼개고 있네요. 이때 기둥의 부피는 AX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이 부분이 델타 X가 될 것이고 이 넓이가 AX가 되겠죠. 그렇게 식을 세우면 이런 식으로 부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XK 곱하기 델타 XK가 됩니다. 이 식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정적분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A부터 B까지 AX를 적분한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이를 슬라이싱 바이 패러렐 플레인스를 통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슬라이싱 방법은 더 디스크 메소드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배운 방법과 완전히 똑같은 아이디어지만 속이 꽉 찬 회전체라는 조건의 입체에서만 사용하는 식을 제공합니다. 속이 꽉 찬 회전체를 자르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원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체에서는 AX를 넓이를 파이 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 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도한 적분식에 파이 R 제곱을 대입해서 이 두 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위에 있는 식은 Y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즉 여기 주어진 그림과 같이 슬라이싱 할 때 X축을 잘게 쪼갰다는 뜻에서 사용하는 식이고, 밑에 있는 식은 이런 식으로 X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슬라이싱 했을 때 우리 이 그림처럼 디스크 원형의 단면이 나올 때 Y축을 잘게 쪼갰다는 뜻에서 사용하는 식입니다. 필요에 맞게 적합한 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쇼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디스크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속이 빈 회전체라는 특이한 조건의 입체에서만 사용하는 식을 제공합니다. 속이 빈 회전체는 단면이 원이 아닌 도넛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어진 그림에서 보시면은 단면이 지금 이런 도넛 모양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주어진 그림은 이런 모양의 회전면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킨 회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은 원이 아닌 도넛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X를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는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인테그랄 AX DX라는 식에서 AX에 파이 라지 R 제곱 빼기 스몰 r 제곱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축에 평행하게 슬라이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6.2단원에서는 조금 다르게 슬라이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쉘 메소드라는 방법인데요. 이는 와셔 방법과 마찬가지로 속이 빈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와셔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축에 평행하게 잘라서 도넛 모양을 만들게 된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단면을 자르게 된다면 이런 식의 도넛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y값에 대해서 우리는 AX를 구하기 위해서는 y값에 대한 2차 함수의 해를 찾아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 방법은 꽤나 번거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와셔 방법 대신 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쉘 메소드가 무엇이냐? 먼저 회전체의 회전면을 쪼개봅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런 회전면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쪼갠 것들을 회전시켜 주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실린더 모양의 속이 빈 원기둥 모양 입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껍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피는 껍질들 부피의 합의 극한이 될 것입니다. 이 껍질들을 그런 다음에 밑에서 보이는 이 그림처럼 직육면체 모양으로 펴내게 된다면 껍질의 가로는 껍질의 원주, 즉 2파이r, 세로는 델타 x, 높이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껍질들의 부피를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껍질들 부피는 회전면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쉘 메소드를 적용하실 때에는 껍질의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9는 속이 꽉 찬 회전체이기 때문에 더 디스크 메소드를 사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아까 더 디스크 메소드에서 유도했던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서 Rx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Rx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9의 반지름 A 그리고 X 그리고 이 부분이 Rx가 될 텐데 그럼 Rx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걸 이 식에 대입하면 이런 적분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를 풀어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 예제는 이 문제입니다. 속이 빈 회전 체인이 먼저 와셔 방법을 적용해 봅시다. Y축에 대해 지금 슬라이싱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아지 ry는 x, 즉 루트 y가 될 것이고 스몰 ry는 x, 즉 2분의 y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면 0에서 4까지 파이 y 빼기 4분의 1 y제곱 dy가 나타나서 이걸 풀어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속이 빈 회전 체인이 먼저 라시오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Y축에 대해서 슬라이싱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라지 R은 4가 나오고 스몰 r은 x, 즉 y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와 같은 식에 대입해서 풀게 된다면 4의 제곱 빼기 y제곱의 제곱 dy 해서 풀어내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와쇼 방법 말고도 아까 배운 쉘 메소드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쉘 메소드를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쉘 메소드를 적용하면 이런 껍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껍질에서 이 껍질을 이런 모양의 직육면체로 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쉘 라디우스는 2파이 x가 될 것이고 쉘 헤이트는 함수값, 즉 루트 x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쉘 메소드의 공식에 대입하면 2파이 x 곱하기 루트 x dx 적분식을 푼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계산한다면 5분의 128 파이로 아까와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곡선의 길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잘게 쪼개보면 곡선을 직선 길이의 합의 극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이라 함은 이런 식으로 구간 양 끝값을 이은 선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서 각각의 양 끝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델타 x제곱을 루트 밖으로 빼내게 된다면 루트 1 더하기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제곱 델타 x가 되고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의 값으로 바꿔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이 식은 결국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 dx라는 공식으로 유도가 되게 됩니다. 아까 구한 식에서는 f'x라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분의 x의 3분의 2제곱 같은 식은 어떠할까요? 여기서 이 식의 도함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도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dx, dy는 없어도 근데 여기서 dy, dx는 존재하지 않아도 dx, dy는 항상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축이 아닌 y축에 대해서 쪼개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수식을 유도해 본다면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오타가 생겨서 v라고 했는데 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의 형태만 바뀔 뿐 계산 방법과 아이디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마찬가지로 건널비를 쪼개봅시다. 쉘 메소드를 이해했다면 이 방법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먼저 회전체를 쪼갠 뒤에 그 건널비의 전개도를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쪼갠 회전체를 전개도를 구한다고 생각해내면 원기둥에서 전개도가 직사각형이 나오듯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전개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회전체가 항상 원기둥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개도도 완전한 직사각형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가 요 양 끝값 A에서의 원주와 B에서의 원주의 평균인 2파이 y''인 직사각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어차피 회전체는 굉장히 얇게 쪼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대입해서 계속 계산해 나가면 이런 식이 유도가 됩니다. 가로 길이는 모선의 길이, 즉 AB인 L이 될 것이고 높이는 아까 구한 2파이 y''이 되겠죠. 이때 모선의 길이는 곡선의 길이에서 구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이라는 식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길이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이를 정적분 정의를 이용해서 정적분식으로 바꿔준다면 이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파이 fx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라는 적분식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x축에 대한 회전체가 아니라 y축에 대한 회전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x와 y를 뒤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풀어봅시다. 여기서 주어진 곡선의 도함수 dy, dx는 2분의 1,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도함수 식을 아까 구한 곡선의 길이 공식 인테그랄 루트 1 플러스 f'x dx에 대입하게 된다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곡면의 넓이에 대한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곡면의 넓이,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할 때는 인테그랄 2파이 fx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라는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고 배웠죠. 여기서 dy dx는 루트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한다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파이 루트 x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dx. 그래서 계산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6.1부터 6.4까지 정적분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